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종전 협상의 핵심인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는 벌써부터 재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아직 최종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이 광물 협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 광물 협정은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그동안에 이제 전쟁 원조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그 트럼프 정부의 구상에 따라서 마련된 일종의 이제 약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7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개발에 쓰이고요. 기금의 재원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천연자원이나 기반시설 등에서 얻은 수익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우크라이나 정부 돈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는 겁니다. 대신에 이 기금의 관리는 미국이 맡고요. 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어느 나라가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지를 미국이 정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한 가지 밝힌 원칙은 우크라이나 방위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는 투자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방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재건 사업 참여의 중요한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 자격이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참여 자격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 우크라이나에 방탄복이나 헬멧, 그리고 의료용품, 전투식량 같은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 물품과 차관을 지원했습니다. 다 합치면 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요. 물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그 기금의 사용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국가별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각종 군사 장비와 재정 지원을 합치면 미국은 개별 국가로서 가장 많은 1,190억 달러, 그리고 유럽연합은 1,380억 달러, 독일은 유럽연합 지원에 추가로 325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네, 건설업계에서도 이 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과는 달리 정작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를 강미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재건과 복구에는 우리 돈 약 70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건설사들이 노려볼 만한 건 전력과 에너지 관련 각종 플랜트와 주택 재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기대는 크지만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유럽이 재건 사업을 독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가 그 재건 사업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기업은 유럽 기업과의 파트너링 전략으로 EU 재건이 ODA 사업에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커밋한 금액으로만 보았을 때는 지금 두 번째 국가인데요. 이미 건설사들의 해외 플랜트 공사 원가율이 90%를 넘는 상황. 사업성도 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수주를 하더라도 사실상 신용 불량 상태에 놓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줄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청사진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전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당장 1년 안에 빨리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또 수금을 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공사 경험이 없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건설사들은 지난 30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된 수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가서 공사하는 거는 전부 다 유럽이 발주처고 우리는 최저가 경쟁 들어가서 최저가로 수주를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기회가 올 건지 분석 잘해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이미 국가 대항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불확실성만 가득한 국내 정치 상황이 아쉽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미국과 EU가 나눠 가진다면 우리가 누릴 특수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업종을 좀 꼽아볼 수 있는데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캐터필러와 그리고 일본의 고마츠가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에서만큼은
HD 현대그룹의 HD 현대건설기계와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가 1위입니다. 네. 이 양사 합산 점유율이 30%나 됩니다. 지난 2023년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8곳을 데리고 이제 재건 협력팀을 꾸려서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을 때 4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 중에 2건이 HD 현대건설기계가 맺은 겁니다. 네. 이 때문에 HD 현대그룹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발빠르게 나선 분위기인데요. 건설기계 중간 지주사인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은 현재 현지 법인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예상 수요가 공장을 완전 가동해야 할 정도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사 공장 가동률은 2023년 말 기준 평균 66% 수준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교통망이라든지 이제 발전소라든지 이 네.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 기반 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프라 쪽, 이 사회 기반 시설 쪽에서는 특히 이제 원전 사업이 가장 기대되는 그 분야 중에 또 네. 하나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 최대 원전 단지인 자포리자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SMR 20기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이 사업 분배 주도권을 쥐는 구조인 만큼 그 미국 기업과 협력 중인 국내 기업이 부각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SMR 기업 홀텍과 협력 중인 현대건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